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지표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밀려버린 미국장인데요. 국내에도 이게 또 좋을 리 없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밀려버리네요. 이렇게 또. 참. 어느 때는 또 소비가 또 살아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올라가더만은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또 내려갑니다. 혼돈해지십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핵심이에요.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즉 도매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2% 하락, S&P 500이 1.3% 하락, 나스닥이 1.7% 하락했습니다. 뭐 모든 업종이 전부 다 빠졌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9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20만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또 상회했고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6% 상승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5.4%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0.7%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4%였습니다. 예상치 역시 상회했습니다. 근원 PPI, 즉 에너지 부문하고 음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전년 대비 5.4%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 4.9%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로 0.5%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3%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5% 정도 폭등을 했고요. 서비스 부분에서 0.4%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금리 인상 지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월에 50bp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도 2월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50bp를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도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가 적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플레와의 싸움이 길게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GDP 성장률이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서 완만해지고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1970년대 사례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최종금리를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도 자기는 50bp 인상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 25bp를 인상했지만은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언제나 25bp 인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지금 무착륙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착륙이 없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피봇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런스 측에서는 지금 국채금리 상승하고 증시 랠리가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PPI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발언까지 이렇게 곁들여지면서 이제 겁을 먹은 걸로 보이는데요. 뭐 다 나빴던 건 아닙니다. 우선은 생산자 물가지수 보기 전에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한 거니까 고용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예상치 하회했죠. 하회한 거예요? 네. 예상치가 20만 건인데 자막이 잘못 나온 거예요. 제가 원고를 네네. 예상치를 하락했다는 건 어쨌든 고용에서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건데 최근에 실업률의 흐름 자체는 뭐 이렇게 줄어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계속 좀 늘어가는 편입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고용이 조금 이제 일자리가 좀 고용이 완만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봤지만은 네. 다시 한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쉽게 일자리는 여전히 고용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 올랐는데
세부적으로는 서비스보다는 이제 상품 물가, 특히 그 상품 내에서도 에너지가 반등을 다시 한번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더 하락 쪽으로 수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하락적으로 수렴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뭐 주식 시장을 보면은 네. 하락으로 계속 가지를 않고 갔다가 잠시 반등했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뭐 이렇게 점점 수렴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내려가겠지만은 뭐 3% 중반이나 4% 초반까지는 쉽게 내려가겠지만은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상당한 좀 고통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내려는 가겠지만 그냥 천천히 내려가고 또 목표까지 가려면 역시나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발언들 얘기 볼 텐데요. 또 이렇게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매파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도 만만치 않게 강성 매파인 걸로 알고 있고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역시 매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2월에도 3월에도 50pp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님께서도 50pp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어제 이걸 이제 갑자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패드워치 이쪽에서 네. 3월에 50bp 인상 가능성을 12%까지 봤다라고 그 전에는 거의 뭐 가능성 없었다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인사들한테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50bp 가능성은 뭐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지표가 뭐 한 차례 더 나와봐야지 하는 것인데, 뭐 일단은 25bp만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뭐,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빨리 내려가지 않고, 목표치에 빨리 도달하지 않으면은, 저는 금리 인상을 뭐,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도 CME 패드워치 잠깐 들어와가지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몇 bp 올릴까 이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25bp 올리는 거는 87%에서 81%로 가능성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더 50bp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12% 가능성에서 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더 우리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글로벌 인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좀 더 매파적인 성향 쪽으로 가 있는 그런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여는 총재 발언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번 잠깐 나왔었던 그 무착륙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시나리오 위험하다 이제 경고를 또 날렸네요. 네, 결국에는 뭐 무착륙이라는 거는 골드락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 예. 계속 경제 성장하고 실업률도 안정되고 그런데 이제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골드락스는 이제 물가까지 같이 이제 안정이 돼야지 이제 골드락스인데. 네. 근데 그렇다면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도 뭐 양호한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밸런스 쪽에서도 이러한 이제 또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국채금리 상승에도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다.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증시 랠리가 나오려면 이제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화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불안정한 흐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상승했어요. 잠시 보시면은 그렇다고 보시면은 3.8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어제도 상승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결국에는 커플링이 계속되기는 저는 힘들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밸런스 밸런스 말대로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뭐 하반기서부터는 피봇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그런 가능성으로 연초서부터 배팅을 했죠. 월가 트레이더들은 그렇죠. 배팅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피봇 가능성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잘못된 포지션 구축한 건데 저는 주식 쪽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제 준비는 안 해오셨지만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밀리고 막 그러는데 또 하나의 또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가상화폐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낙관론을 인지를 못한 건지 또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가상자산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엔 기술적 반등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금리에서는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가 이제 금리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어느 정도 예전에 저금리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계속 랠리가 나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가상화폐가 뒤늦게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뒤늦게 시동을 걸었는데 네. 다시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계속 이쪽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그 아주 저금리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금도 그렇고요. 연초에 금 가격이 잠시 굉장히 좀 반등을 했어요. 하지만 금 가격이 지금 5주 연속 또 빠지고 있어가지고 역시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예전에 동시효과 방송에서 뭐 앵커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역시 기술적 반등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원리입니다. 그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보겠는데요. 솔직히 어제 너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장이 너무 이렇게 전망을 미리미리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겸손함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제가 동시효과 방송에서 체크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그 전날에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가 7천 계약을 넘었는데 오늘 대규모 환매수로, 그러니까 어제 대규모 환매수로 네네.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어제 17,000 계약, 오히려 그 전날에 7,000 계약 매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라온 어제 17,000 계약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제가 계속 당분간 대규모 매도, 대규모 매수 선물 쪽에서 포지션이 이 외국인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다시 대규모 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당분간 시장 체력 계속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큰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어제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 정도밖에 안 샀어요. 네. 코스닥은 1,000억 넘게 샀지만 결국에는 포지션은 저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선물 시장 매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고가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작업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한 2월 말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좁은 박스권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계속적으로 장중에 체크하면 어느 정도 답이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 상방이냐 아니면 하방이냐 포지션을 잘 보시면서 국내 증시랑 같이 연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